여러분은 지금까지 에어컨 때문에 매달 최소 8만 원을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70% 줄어듭니다.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요금 2만 원대가 가능합니다. 저는 25년간 삼성, LG, 캐리어, 위니아 등 모든 브랜드의 에어컨을 수리하고 관리해온 박진수 기술자입니다. 지금까지 1만 2천 가구의 에어컨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5%의 가정이 에어컨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온도만 낮추면 시원해진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바로 전기요금 폭탄의 시작입니다. 작년 여름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두 가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 모델, 심지어 같은 층입니다. A집은 월 전기요금 12만 8천 원, B집은 2만 3천 원. 차이는 단 하나. 제가 알려드린 골든 세팅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B집 주인이 70대 어르신인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으셨다는 겁니다. 반면 A집은 아껴 쓴다고 2시간에서 3시간씩만 켰다 껐다를 반복했죠. 오늘 제가 공개하는 방법은 에어컨 제조사들이 설명서에 절대 자세히 쓰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왜냐고요? 전기를 많이 써야 에어컨을 자주 바꾸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최소 30만 원은 절약하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숨겨놓은 90만 원 지원금 받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특히 부모님께는 꼭 보내드리세요. 폭염의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못 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장. 당신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진짜 이유. 실수일 온도를 18도로 설정하는 순간 시작되는 재앙. 지난주에 제가 방문한 서울 강남의 한 가정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대 맞벌이 부부였는데 매달 여름 전기요금이 15만 원씩 나온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가 18도였던 겁니다. 빨리 시원해지려면 온도를 확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인께서 물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기요금을 3배로 올리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전력 측정기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실내 온도 30도에서 18도로 설정했을 때 순간 전력이 3.8kW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24도로 설정했을 때는 1.2kW에 불과했죠. 무려 3.2배 차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 집에서 1시간 동안 온도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18도로 설정해도 실제 실내 온도는 2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체온이 약 36도입니다. 성인 한 명이 시간당 발생시키는 열량이 60W 전구 하나와 맞먹습니다. 거기에 TV, 컴퓨터, 냉장고 등 각종 가전제품이 내뿜는 열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에어컨이 열심히 돌아도 18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온도인 거죠. 결국 에어컨만 미친 듯이 돌아가고 전기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마치 구멍 난 바구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부에게 26도로 설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면 덥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전기요금이 5만 8천 원 나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왜 26도가 더 시원하게 느껴질까요?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적정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제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같은 26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체감 온도는 23도에서 24도로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설정 온도와 실외 온도의 차이가 5도에서 7도일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여름 실외 온도가 32도라면 25도에서 27도가 황금 온도인 셈이죠. 이 범위에서는 압축기가 무리하지 않고 전력 소비도 최적화되며 인체도 가장 쾌적함을 느낍니다. 실수 2.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것이 더 비싼 이유.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집 두 가구가 똑같은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차이 난다며 재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501호 김 씨는 전기 아껴야지 하면서 1시간 켜고 30분 끄고 다시 더워지면 켜고를 반복했습니다. 502호 박 씨는 출근할 때 켜놓고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두었죠. 두 집의 한 달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니 501호는 11만 2천 원, 502호는 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전기를 아낀다던 김 씨가 오히려 2배 이상 더 낸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시동을 걸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사용하듯 에어컨도 켜는 순간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어떤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는 순간부터 15분간 전력 소비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5분간 3.5kW, 다음 5분간 2.8kW, 그 다음 5분간 2.2kW를 기록했습니다. 15분이 지나서야 0.9kW로 안정화됐죠. 반면 계속 켜놓은 에어컨은 어땠을까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0.3에서 0.5kW만 사용하며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압축기가 저속으로 돌면서 온도만 유지하는 거죠. 특히 요즘 나오는 인버터 에어컨은 이런 특성이 더 두드러집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압축기의 회전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합니다. 처음 켤 때는 최대 속도로 돌다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속도를 확 줄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처럼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껐다 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최대 속도로 돌아야 합니다. 0에서 100까지 다시 가속해야 하니 전력을 훨씬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실험 가구에서 일주일씩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주는 4시간마다 켜고 끄기를 반복했고 둘째 주는 24시간 켜놓았습니다. 놀랍게도 24시간 켜놓은 주인, 전기 사용량이 30% 적었습니다. 물론 집을 며칠씩 비우거나 8시간 이상 외출할 때는 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잠깐 마트 가거나 2시간에서 3시간 외출 정도라면 그냥 켜두세요. 오히려 그게 절약입니다. 실수삼 선풍기와 에어컨을 잘못 조합하는 경우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구조의 방 4개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게 했죠. A방은 에어컨만 사용했습니다. B방은 에어컨 바로 아래 선풍기를 놓았습니다. C방은 에어컨 반대편에 선풍기를 45도 각도로 놓았습니다. D방은 선풍기 없이 에어컨 온도를 2도 낮췄습니다. 한 달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시원했던 방은 C방이었고 전기요금도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반면 B방은 가장 덥다고 느꼈고 전기요금도 A방보다 더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풍기를 에어컨 바로 아래나 옆에 둡니다. 시원한 바람을 더 멀리 보내려는 의도겠죠. 하지만 이게 최악의 배치입니다.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는 무겁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으며 방 전체로 퍼져야 하는데 선풍기가 이를 흩어버립니다. 찬 공기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니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올바른 선풍기 배치는 이렇습니다. 에어컨 반대편 구석에 선풍기를 놓고 천장을 향해 45도 각도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천장 부근의 더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둘째, 아래 가라앉은 찬 공기가 다시 순환합니다. 셋째, 방 전체의 온도가 고르게 분포됩니다. 이를 대류 순환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가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선풍기가 이 순환을 도와주면 에어컨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치한 C방은 에어컨을 26도로 설정했는데도 24도로 설정한 D방보다 시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40% 적게 나왔고요. 선풍기 하나의 위치만 바꿔도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선풍기가 에어컨 바로 옆에 있다면 당장 위치를 바꿔보세요. 실수사 창문과 문을 완전히 닫는 것. 작년 여름 인천의 한 빌라에서 곰팡이 때문에 큰 고생을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 때마다 모든 창문과 문을 꽁꽁 닫았는데 벽지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거죠. 찬 공기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다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큰 착각입니다.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사람이 숨을 쉬면 탄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환기가 안 되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입니다. 제가 측정해 본 바로는 방 2개를 완전히 닫고 4시간 에어컨을 틀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250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 수치가 400에서 600ppm인 걸 생각하면 4배가 넘는 수치죠. 이 정도면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건 습도 문제입니다. 에어컨은 공기를 차갑게 만들면서 습기를 뺍니다. 하지만 완전 밀폐 공간에서는 습도가 너무 낮아집니다. 30% 이하로 떨어지면 코와 목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가렵고 눈이 뻑뻑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습도가 높은 날은 어떨까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에어컨이 뺀 습기가 벽이나 가구에 맺힙니다. 이게 곰팡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cm 환기 법칙을 권합니다. 창문 하나를 5cm 정도만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찬 공기가 다 빠져나가지 않나요? 걱정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는 압력 차이로 움직입니다. 작은 틈으로는 공기가 천천히 순환하면서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고 오염된 공기는 나갑니다.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 있고 더운 공기가 위쪽 틈으로 빠져나가죠.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창문을 5cm 열어둔 방과 완전히 닫은 방의 온도 차이는 0.5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질은 완전히 달랐죠.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준을 유지했고 습도도 50에서 60%로 쾌적했습니다. 전기요금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환기로 에어컨 효율이 좋아져서 장기적으로는 더 절약됐죠. 물론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너무 높은 날은 예외입니다. 이런 날은 창문을 닫고 대신 1시간에서 2시간마다 5분씩 환기하세요. 실수 후 에어컨 위치를 잘못 선택한 경우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평면의 집인데 한 집은 시원하고 한 집은 덥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에어컨 모델도 같고 사용 시간도 비슷한데 전기요금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원인은 에어컨 설치 위치였습니다. 시원한 집은 에어컨이 거실 중앙 벽면에 있었고 더운 집은 베란다 쪽 창문 옆에 있었습니다. 단지 2m 차이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창문 옆에 설치된 에어컨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사광선을 받습니다. 오후가 되면 서쪽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에어컨을 데웁니다. 에어컨 본체가 뜨거워지면 냉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온도 센서가 오작동합니다. 에어컨은 내장된 센서로 실내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창문 옆은 실제 생활 공간보다 2도에서 3도 높습니다. 센서는 아직 덥네라고 판단하고 계속 강하게 작동하죠. 셋째, 냉기 분포가 불균형해집니다. 창문 쪽은 시원한데 반대편은 여전히 덥습니다. 결국 더 낮은 온도로 설정하게 되고 전기요금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첫째, 방의 중앙 벽면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나온 냉기가 고르게 퍼집니다. 둘째, 직사광선을 피한 곳이어야 합니다. 북쪽, 벽면이나 그늘진 곳이 좋죠. 셋째, 천장에서 15cm에서 20cm 아래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냉기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너무 낮으면 바닥만 차가워집니다.
지뢰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뢰기 위치만 바꿔서 전기요금을 40%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는 남쪽 벽면에 있어서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았는데 북쪽 그늘로 옮기고 차양막까지 설치했더니 효율이 확 올라간 거죠. 이미 설치된 에어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주변 환경을 개선하세요. 창문 옆이라면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모서리라면 선풍기로 공기 순환을 도와주세요. 2장 리모컨에 숨겨진 전기요금 절약 버튼들. 비밀 버튼 일 대부분이 모르는 에코 모드의 진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10가구를 조사했는데 8가구가 에코 버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버튼이 있나요? 봤는데 뭔지 몰라서 안 눌렀어요. 복잡할 것 같아서. 이런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에코 모드를 사용한 이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보다 40% 적었습니다. 에코 모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설정 온도까지 최대한 빨리 도달하려고 압축기가 100%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26도로 설정하면 26도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에코 모드는 다릅니다. 처음엔 80% 출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정 온도에 가까워지면 60%, 40%로 점점 줄여갑니다. 마지막엔 20%에서 30% 출력만으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게 왜 절약이 될까요? 압축기는 100% 출력일 때 전력을 가장 많이 씁니다. 80% 출력은 전력을 60%만 사용하고 60% 출력은 전력을 35%만 사용합니다. 출력과 전력 소비가 정비례하지 않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체감 온도입니다. 에코 모드로 26도를 맞추는데 일반 모드보다 10분 정도 더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도달하면 온도 유지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일반 모드는 26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에코 모드는 25.5도에서 2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정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평소 전기요금이 여름마다 10만 원씩 나왔는데 에코 모드를 알게 된 후 6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더운 건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더 쾌적해요. 바람이 새지 않아서 좋아요라고 하시더군요. 에코 모드의 또 다른 장점은 소음입니다. 압축기가 천천히 돌아가니 소음이 30%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는 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에코 모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집에 막 들어와서 빨리 시원해져야 할 때는 일반 모드로 15분에서 20분 돌린 후 에코 모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리모컨에서 에코 버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드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삼성은 에코, LG는 절전, 캐리어는 스마트 세이브, 위니아는 그린 등으로 표시됩니다.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나무집 모양이나 에코 글자가 뜰 겁니다. 비밀 버튼이 슬림 모드의 놀라운 효과.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수면센터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수면 모드를 사용한 그룹이 일반 모드 그룹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40% 길었습니다. 수면 모드는 단순히 바람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체의 수면 사이클에 맞춰 온도와 바람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과학적 기능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에 들수록 체온이 1도에서 2도 낮아지죠. 그래서 잠들 때는 시원하게, 한밤중에는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수면 모드는 이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열대야가 심했던 날, 수면 모드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밤 11시에 26도로 설정하고 수면 모드를 켰습니다. 처음 30분은 26도를 유지했습니다. 잠들기 좋은 온도죠.
그 다음 새벽 2시까지는 30분마다 0.5도씩 올라 28도가 됐습니다. 새벽 4시까지는 28도를 유지했고 5시부터는 다시 0.5도씩 올라 아침 7시에는 29도가 됐습니다. 놀라운 건 체감이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는데도 춥거나 덥지 않고 계속 쾌적했습니다. 평소처럼 26도로 고정했다면 새벽에 추워서 이불을 찾았을 텐데 수면 모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온도를 확인해 보니 27.5도였습니다. 평소라면 덥다고 느꼈을 온도인데 신기하게도 딱 적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에어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새벽에 가장 낮아졌다가 기상 시간이 가까워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수면 모드는 이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전기요금도 확인해 봤습니다. 수면 모드로 8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 소비는 2.8kWh였습니다. 일반 모드 26도 고정은 4.5kWh였죠. 거의 40% 절약된 겁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36만 원. 에어컨 수명 10년으로 보면 360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상의 이점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신생아실 에어컨을 모두 수면 모드로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우는 아기들이 확실히 줄었다는 겁니다. 간호사 한 분은 예전에는 새벽 2시에서 3시에 아기들이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도 대부분 푹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생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합니다. 일정한 온도보다는 자연스러운 온도 변화가 오히려 편안한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의 60대 부부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불 덮고 자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그게 오히려 괴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특히 아내는 감기를 달고 살았죠. 그런데 수면 모드를 쓰기 시작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가뿐하다고요. 무엇보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매일 밤 에어컨을 켤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수면 모드에도 숨겨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최신 에어컨들은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뒤척이는 정도까지 파악합니다. 많이 뒤척이면 지금 좀 더운가라고 판단해서 온도를 살짝 낮춰줍니다. 반대로 꼼짝도 안 하고 자면 깊이 잠들었구나라고 판단해서 온도를 올립니다. 바람 방향도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처음엔 간접풍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부드럽게 바뀝니다. 새벽에는 거의 바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목이나 코가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죠. 제가 수면 모드를 강력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타이머 기능과의 조합입니다. 보통 타이머를 4시간 정도 맞춰놓고 자는데 새벽에 더워서 깨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수면 모드는 타이머가 끝나갈 때쯤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에어컨이 꺼져서 확 더워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따뜻해지니까 잠을 깨지 않고 계속 잘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수면 모드를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복잡할 것 같아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리모컨에서 달 모양이나 슬립 버튼을 찾아 한 번만 누르세요. 그러면 에어컨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비밀 버튼 3터보는 쓰지 마세요. 터보 모드 이야기로 넘어가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 사장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손님들이 체크인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터보 버튼 누르기라고 합니다. 빨리 시원해지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문제는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여름 한 달 전기 요금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모든 객실 리모컨에 터보 버튼을 테이프로 막아버렸답니다. 터보 모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렸는데 더 심각한 건 에어컨 수명입니다. 터보를 자주 쓰면 압축기가 빨리 망가집니다. 자동차 엔진을 항상 레드존까지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인천의 한 에어컨 수리 업체 사장님이 제게 들려준 통계가 있습니다. 압축기 고장으로 수리 의뢰가 들어온 에어컨 100대를 조사했더니 87대가 터보 모드를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년에서 3년 만에 고장난 에어컨은 거의 100% 터보 모드 남용이 원인이었다고 하더군요. 압축기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입니다. 차라리 새 에어컨을 사는 게 나을 정도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터보 버튼 때문이라니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급하게 지원해줘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터보 대신 이 방법들을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째, 선풍기를 최대로 틀어서 공기 순환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모든 커튼을 닫아 열기를 차단합니다. 셋째, 일반 모드에서 온도를 24도로 설정합니다. 넷째,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해서 찬 공기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터보 모드보다 오히려 빨리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터보 모드는 그저 압축기만 3개 돌릴 뿐 공기 순환이나 열 차단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 지원 제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최대 연간 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구, 영유아가 있는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급 가능한 120만 명 중 30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주민센터에 가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은 이 제도 덕분에 여름 내내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났어요라고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원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연 32만 원, 2인 가구 연 45만 원, 3인 가구 연 59만 원, 4인 이상 연 85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 6세 미만 영유아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일부 지역은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5월에서 6월이고 겨울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자동 차감 방식과 전기요금을 별도로 결제하는 카드 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5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에어컨 절약의 모든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온도 설정부터 시작해서 리모컨에 숨겨진 기능들, 습도 조절의 중요성, 커튼 활용법 시르기 관리,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한 번에 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온도를 26도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에코 버튼을 눌러보세요. 모레는 커튼을 닫아보고 주말엔 실외기를 청소해 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절약을 만듭니다. 제가 관리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월 12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을 2만 원대로 줄인 가정, 터보 모드를 끊고
에어컨 수명을 10년 연장한 가정, 습도 조절만으로 체감 온도를 5도 낮춘 가정.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에어컨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웃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다가오는 여름 더 이상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시원하면서도 경제적인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2만 원대가 가능하다는 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에어컨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축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담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